네,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요인이 바로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빈 해리스의 문화유물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이런 문화적 다양성은 그런 물리적 자연 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일종의 반박 사례, 카운트 이그젬플로서 그렇다면 서남아시아 사막 한가운데에 최고급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런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 자연 환경이 지닌 한계를 극복 내지는 그런 물리적 자연 환경의 이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문화적 현상 역시 이 변화될 수 있는가? 즉 돼지고기 식용을 돼지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돼지 식용을 허용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만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연 환경, 물리적 자연 환경만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 관점이 더욱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과연 그러한가? 여기서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지우가 아니요,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는 종교적 이유가 있으니까 에어컨 농장이 생겨도 안 먹을 거예요. 자, 우리 지우는 선생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즉 물리적 자연 환경이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우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리적 자연 환경이 문화적 다양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 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반박 사례로서 지우가 종교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물리적 자연 환경을 통해서 문화의 구성 방식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 견해는 물리적 자연 환경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 강한 설득력을 주는 일종의 반박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좋아요. 지호 학생, 환경의 한계가 극복되더라도 오랜 시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온 종교, 도덕, 가치관 등이 행동을 결정짓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인문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남태평양 사람들이 돼지를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바치는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것도 인문환경의 영향이죠. 자, 세보미 선생님이 지우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우가 제시하는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문화적 다양성을 결정짓는 것은 즉 물리적 자연 환경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즉 만약에 물리적 자연 환경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물리적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면
금기시했던 어떤 문화도 허용이 되는 문화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물리적 자연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기존에 금기시했던 문화가 허용되는 문화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리적 자연 환경이 어떤 음식을 허용하는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런 물리적 자연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변수가 있다면 그렇게 쉽게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종교, 도덕, 가치관과 같은 인문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도덕, 가치관은 네이처가 아닙니다. 즉 네이처, 있는 그대로 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여 구성한 결과물, 즉 인간이 그리는 무늬,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문 환경인데 이 인문 환경 중에서 종교가 돼지 식용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여 금기시한다면 아무리 돼지를 식용할 수 있는 사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돼지 식용을 허용하는 문화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물리적 자연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종교와 같은 인문 환경일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차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물리적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행사할 수 있는 인문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이 구성한 결과물, 인간이 개입하여 구성한 결과물, 예를 들면 종교,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 이런 인간이 그린 무늬의 결과물들이 자연 환경의 임팩트를 압도하여 문화적 현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우가 말한 서남아시아의 종교적 가르침은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 혹은 꾸란에 적힌 절대적 규칙을 말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먹거리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 신이 허락한 건 할랄, 절대 금지한 건 하람이라고 부르지. 그 중에서 돼지고기는 알코올과 함께 아주 대표적인 하람, 즉 절대 금지하는 영역에 속하는 거야. 코란을 딱 펼쳐보면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적혀 있어. 바로 그것은 불결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종교적으로 보면 이건 창조주인 알라가 인간을 시험하는 절대적 순종의 테스트이기도 해. 신이 이건 불결하니 먹지마 라고 선을 그었을 때 토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는 게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이러한 서남아시아권의 문화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 돼지는 불견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출현한 것이다. 즉 아무리 이 돼지 식용이 가능한 자연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러한 종교적 금기라고 하는 인문 환경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아무리 물리적 자연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문화가 쉽사리 변화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적 금기라고 하는 인문 환경이 이 문화적 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어쩌면 자연 환경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이슬람교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라라고 하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무언가를 금기시하는 이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의 내용이 바로 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잘 따르면 너는 우리 알라라고 하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자인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의 가르침을 어기는 그러한 불경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시도합니다. 너희 아이폰 쓸 때 애플 생태계에서 공식 인증 안 된 불법 앱은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되게 시스템으로 꽉 막혀 놓잖아. 꽉 막아 놨잖아. 무슬림에게 코란은 삶을 작동시키는 완벽한 운영체계고, 돼지고기는 영혼과 육체를 오염시키는 악성 코드로 분류돼서 아예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이 차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단순한 취향이나 편식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굳건한 신앙으로서 아주 성스러운 행위를 한다. 자, 그래서 마치 스마트 기기에 특정 앱이 악성 코드로 분류되어서 장착 자체를 할 수 없어 작동, 오퍼레이션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코란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에서 돼지 식용이라고 하는 앱은 악성 코드로 분류되어서 이 오퍼레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이 코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화적 현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바로 인문환경, 종교, 도덕, 가치관과 같은 인간이 구성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적 다양성, 차이를 결정짓는 내지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물리적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인문환경 역시, 즉 인간이 구성한 결과물로서 종교,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 역시 문화적 다양성 차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강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즉 결국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를 움직이는 수레바퀴 두 축은 하나는 물리적 자연 환경이고 하나는 인문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찰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얘들아, 방금 우리가 다룬 서남아시아의 돼지고기 금기 문화를 두 가지 렌즈로 완벽하게 쪼개서 결합해 볼게. 자, 첫 번째 렌즈는 마빈 해리스의 문화 유물론, 즉 물질적 토대야.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기기 하드웨어의 한계지. 물이 부족하고 그늘 없는 사막이라는 극한의 하드웨어 조건에서 땀샘도 없고 물을 엄청나게 먹어대는 데다 사람과 똑같이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돼지를 키우는 건 사회 전체의 생존에 치명적인 배터리 방전을 일으켜. 그래서 살기 위해 아예 돼지 사육을 포기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 전략이었던 거야. 자, 두 번째 렌즈, 바로 우리 지우가 말했던 종교 관습 같은 인문 환경이야. 이건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일종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해당하는데, 하드웨어에서 감당 안 되는 앱, 돼지 사육을 누군가 자꾸 실행하면 공동체 전체가 파산하니까 아예 사회를 지배하는 메인 OS인 이슬람교 코란에다가 돼지는 하람이다, 즉 불교라고 건조된 것이다 라고 강력한 보안 코드를 팍 심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문화적 다양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물리적 자연 환경, 바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마빈 해리스의 문화 유물론이죠. 즉 하드웨어가 문화적 다양성 차이를 결정한다. 즉 물리적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돼지 사육은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결국 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물리적 조건이 이 문화적 현상의 그 구체적 패턴을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그런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문 환경, 인간이 구성한 어떤 행동과 사고의 패턴이 문화적 현상의 패턴을 결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이 일종의 하드웨어가 문화적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라고 본다면,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즉 인문 환경이 문화적 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관점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해석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논의를 한번 봅시다. 나아가서 결국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물질적 생존 투쟁, 즉 문화유물론의 관점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절대적인 종교적 신념, 즉 인문 환경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단다. 어때? 겉보기엔 그저 낯설고 고집스러운 종교적 금기 같았던 문화가 두 관점을 합쳐보니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인 생존 시스템이었는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현상의 패턴을 결정하는 두 변수, 즉 물리적 환경이냐 아니면 인문 환경이냐, 이 두 변수를 대립적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두 변수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 문화적 현상의 패턴 차이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이 물질적 생존 투쟁의 과정에서, 즉 물리적 조건이 돼지 식용을 금기하는 그러한 문화적 패턴이 형성되었는데, 그 문화적 패턴을 더 강화하는 인문 환경이 힘을 보태어서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 그래서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패턴, 이 현상의 이 표면에는 인문 환경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표층의 인문 환경 더 배후에는, 심층에는 물리적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물리적 조건과 인문 환경, 즉 물리적 환경과 인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국은 어떤 문화적 현상의 패턴에 있어서 그 차이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던져볼게. 서남아시아 사람들과 남태평양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평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러니 하윤이가 엄청 싸울 것 같아요.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남태평양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불결한 동물을 먹냐라고 할 거고, 반면 남태평양 사람들은 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너희가 이상하다라고 하겠지요. 자, 문화적 현상의 차이가 단순히 이 문화적 패턴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이 차별로 이어져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서로 다름, 차이인데 마치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불결한 동물을 먹냐? 정말 너희들 싫어.
그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남태평양 사람들의 문화를 차별하고, 반면에 남태평양 사람들은 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너희 정말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서남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이, 차이에서 변질된 차별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투쟁하는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면 두 문화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 문화일까? 혹은 정답인 문화가 있을까? 즉, 돼지 식용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더 우월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문화가 더 우월하냐? 그러니 도현이가 우월한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사는 곳의 기후, 자연 환경이랑 오랫동안 믿어온 종교, 관습, 즉 인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형성 배경이 다른데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불공평해요. 자, 그래서 도현이가 어느 문화의 우월을 평가할 수는 없다. 왜 우월을 평가할 수 없느냐? 두 문화가 형성된 그 뿌리로서, 즉 맥락,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문화의 우월성,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하냐를 판단하려면 어떤 동일한 잣대가 필요한데, 두 문화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동일한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A라는 문화가 형성된 맥락, 뿌리, 기준이 있고, B라는 문화가 형성된 맥락, 뿌리, 기준이기 때문에 A라는 문화가 형성된 그 기준과 B라는 문화가 형성된 그 기준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즉 동일한 기준 잣대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 잣대, 보편적, 객관적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특정 문화가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 돼지 식용 문화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는 열등하다. 역으로 돼지 식용 허용 문화가 더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는 열등하다. 이렇게 그 우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각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 그 문화가 형성된 맥락, 뿌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문화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 것 같다라고 도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훌륭합니다. 도현이의 말처럼 각 문화는 그것이 형성된 고유한 배경과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것이 형성된 고유한 배경과 가치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문화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동일한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일한 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문화가 우월하고 어느 문화가 열등하다라고 차별하면서 갈등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관점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볼까요? 서로 다른 문화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우가 어떤 문화든 내 기준이나 우리 문화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문화가 생겨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완벽합니다. 지우 학생이 방금 지우가 말한 그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멋진 태도를 도출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문화는 그 각각의 문화가 형성된 맥락, 뿌리, 배경, 즉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문화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잣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문화를 그 문화가 형성된 배경, 맥락 속에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론이다. 내지는 관점이다.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태도로 서로 다른 각각의 문화들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하고 허용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